제가 10여 년 전에 우연히 와인에 꽂히게 돼갖고 거의 10년 동안 매일 쉬지 않고 와인을 먹었습니다. 적게는 한두 잔, 많게는 한 병까지 거의 매일 마셨던 것 같은데 뭐 다행히 큰 문제는 없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딱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내가 알코올 중독 아닌가? 특별한 문제는 없었지만 이렇게 매일매일 와인을 마셔도 되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어갖고 갑자기 한번 실험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내가 앞으로 한 달 동안 와인을 포함한 알코올을 먹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렇게 시작한 것이 실험의 준의 1탄 시작이었습니다. 그럼 한 달만 한번 실험 삼아 술을 먹어보지 말아보자. 일주일은 너무 짧고 그렇다고 뭐 1년 막 그거는 또 너무 길고 저의 패턴에 봤을 때 한 달 정도가 어떤 새로운 것을 해보기에 가장 적절한 기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실험해 주는 1탄으로 시작했던 것이 한 달 동안 어떤 알코올도 먹지 말기. 술을 끊어갖고 한 달 동안 내가 어떻게 되겠다라는 어떤 목표를 가진 것보다도 그냥 순수하게 한번 상황을 한번 보는 거죠. 기본적으로는 한 달 동안 내가 술을 끊을 수 있는지, 지난 뭐 30년 동안 술을 마셔왔고 뭐 최근 몇 년 동안 거의 매일 술을 마셨는데 과연 내가 끊을 수 있을까? 페이스북이나 인스타 같은 데 사람들한테 공표도 하고 제가 어떤 특별한 목표를 가지고 이걸 한다고 했었으면 더 반발이 많았을 것 같아요. 한 달 끊어보는 거다. 그리고 한 달 이후에 다시 마실 수도 있고 뭐 안 마실 수도 있고 뭐 그거다. 뭐 그렇게 편안한 마음으로 할 수 있었다는 게 이런 단기 실험의 가장 큰 장점인 것 같고 2025년 4월 28일서부터 약 한 달간 모든 알코올 섭취를 중단하는 실험을 해본 거고 저는 지난 약 20여 년간 보통 일주일에 3에서 4회 동안 1회 평균 맥주 한 캔 또는 와인 반 병의 알코올 섭취해왔습니다. 그리고 30일 동안 연속 무알코올 섭취를 하고 한 달 후에 저의 여러 가지 변화를 봤죠. 대부분 사람들은 이렇게 하면 살도 빠지고 건강해질 거라고 했거든요. 신체적 변화로는 4월 29일 기준으로 제가 딱 69.1kg였거든요. 20년간 마셨던 술을 한 달 동안 전혀 안 마셨는데 5월 28일 날 진짜 신기하게 0.1kg도 안 변했어요. 69.1kg. 제가 원래 몸무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근데 희한하게 요 한 달 동안 그대로 69.1kg였습니다. 앞으로 심지어 체지방 비율은 올라갔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실험에서 신체적으로는 전혀 개선된 게 없었다. 금단 현상은 전혀 없었고 술이 땡길 때는 탄산수나 그런 게 알코올의 대체 수단이 될 수 있었고 식사 때 술을 안 마시니까 음식 먹고 나서 몸의 반응을 좀 더 오히려 명확하게 알 수 있었어요. 보통 이제 반주로 와인 같은 걸 자주 마셨거든요. 근데 오히려 와인을 안 마시니까 몸이 변화가 더 잘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술이 문제가 아니고 약간 좀 당이 좀 더 문제가 아닌가, 과자 좀 그만 먹어야 되겠다 뭐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고 알코올 먹으면 많이 안 먹었더라도 어쨌든 좀 정신이 몽롱해지니까 그래서 실제는 아니겠지만 이전보다 똑똑해진 느낌도 있었고 그 다음에 술을 안 마시면 가장 걱정이 나 친구들 이렇게 만나고 그런데 나만 술을 안 마셔 이거 너무 문제 아니야? 제가 이런 얘기를 하고 술을 이번 한 달 동안 안 마신다고 했을 때 친구들의 반응은 난 절대 술 못 끊어 뭐 그런 거는 있었지만 반드시 너 술 먹어야 돼 하고 억지로 저한테 술 먹이고 그런 친구들은 다행히 없었어요 주변에. 그래서 저의 친구 만나는 나이트 라이프 역시 뭐 술을 끊는다고 큰 문제는 없었어요. 한 달 동안은 최소한. 이번 실험을 통해서 제가 얻은 이제 결론인 거죠. 나는 이제 마음만 먹으면 술을 안 마실 수 있는 정도의 알코올 의존도가 있구나 라는 걸 알게 된 거죠. 지금처럼 적절히 마시면 제가 원할 때는 언제든지 술을 끊을 수 있겠다. 술이 좀 땡길 때 마시고 술이 굳이 땡기지 않는데 습관성으로 반주로 마시는 술은 하지 말자. 그 정도였고 2달 전에 했던 실험인데 그 이후로 전 술을 다시 마십니다. 와인 계속 마시고 있습니다. 아주 잘 마시고 있습니다. 약간 술이 줄었어요. 예전보다는. 아무튼 그래서 술은 마시고 싶거나 술이 맛이 궁금할 때는 마시되 안주로는 마시지 말자. 이게 결론입니다. 두 번째 실험은 뭐냐면 보여드릴게요. 두 번째 실험은 의도적으로 친절하게 대하기였습니다. 실험에서 중요한 거는 의도적인 게 중요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에 우러나와서 하는 친절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저한테 잘해주는 사람한테는 당연히 친절하겠죠. 근데 그런 게 아니고 평상시에는 내가 친절하지 않거나 좀 짜증나게 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에게도 의도적으로 한번 친절하게 대해보자. 이게 실험 조건이었고 물론 이 실험은 제 개인적인 그 주관이 많이 들어간 실험이겠죠. 하여튼 저는 이제 제 친절함 정도를 만점이 10점, 1점이 가장 불친절으로 봤을 때 평상시에 제가 친절 정도 한 4 정도 이제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만 친절하고 나머지는 약간 좀 쌩까는 그런 스타일인데 아무튼 더 친절해지 한 7, 8 정도의 친절함으로 한 달 정도 살아보자. 이번 한 달 동안은 평상시보다 더 친절해야 돼. 이거를 매일매일 생각하면서 한 달이 지나는 거예요. 이게 실험의 준의 이제 두 번째인데 의도적 친절함 실험의 결과는 첫 번째로 한마디로 정의 내리자면 결국
의도적으로 친절하면 내 삶이 편해진다. 그런 결론을 내렸어요. 이번 실험을 통해서. 첫 번째는 불특정 다수에 대해서 나의 행동이나 말의 반응 옵션을 획기적으로 줄여줄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람들이 행동할 때 난 어떻게 행동해야지? 막 그런 생각을 중간에 하게 되잖아요. 디폴트는 친절함이야 라고 이렇게 해주니까 나의 정신적인 에너지가 굉장히 세이브해지는 그런 느낌을 가졌고, 두 번째는 사람 관계가 좀 더 쉬워진다? 보통 사람들은 내가 친절하게 대하면 상대방도 나에게 친절하게 대할 거라는 기대를 하잖아요. 근데 이건 실험이고 내가 목적 없이 의도적으로 친절하게 한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친절하게 됐다고 해서 상대방이 나에게 친절하게 다시 응대해야 된다는 그런 기대감을 안 하니까 오히려 마음이 편한 거예요. 사람에 대해 크게 기대를 안 하니까 오히려 내가 사람 대하기가 더 쉬워졌다? 마지막 세 번째는 생각해보니까 내가 전혀 손해볼 게 없는 옵션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친절한 행동이 나는 항상 손해보고 양보를 해야 된다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겁니다. 화가 나고 막 욕지거리 하고 싶을 때도 행동은 의도적으로 친절하게 한번 해보자 하고 그냥 의도적으로 그냥 시스템적으로 하게 되면 그 친절함의 혜택을 받는 거는 결국은 내 자신이다. 그런 걸 좀 깨닫게 됐어요. 제가 내린 결론은 그러니까 내가 편하게 살고 싶으면 계속 의도적으로라도 친절하게 대하자. 이번 두 번째 실험에 제가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실험에 뭐 대단한 게 있는 게 아니에요. 평상시보다 훨씬 더 친절하게 한번 대해봤던 거고, 친절하게 대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한번 제 입장에서 경험을 해봤던 거죠. 이 세 번째 실험은 웃으면 복이 올까라는 말을 딱 보다가 진짜 웃으면 복이 오는 거야? 처음엔 사실은 웃음도 같이 전파되는 거니까 매일매일 누구 한 명과 같이 함께 웃으면서 사진 찍는 걸 한번 한 달 동안 해보자 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갑자기 옆에 가갖고 야 웃으면서 같이 사진 찍자 하면 뭐 사람들은 절대 안 웃고 당황하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누구한테 불편함을 주는 실험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처음 한 3일 동안 하다가 포기하고 실험의 내용 바꿨어요. 나 혼자라도 활짝 웃으면서 매일매일 셀카 한번 찍자, 이렇게 실험의 내용을 좀 더 쉽게 바꿔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한 달 실험이니까 중간에 한 3, 4일 해보거나 한 일주일 정도 해봤을 때 이거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으면 바로 그냥 빨리 피벗하시면 돼요. 빨리 포기하시고 다른 걸로 바꾸시면 됩니다. 이게 뭐 한 달 실험의 가장 좋은 점이 하나인 것 같아요. 2025년 7월 8일서부터 8월 8일 동안 약 30일 동안 매일 웃으면서 셀카 찍는 거를 한번 시도해봤습니다. 30일 동안 한 번도 안 빠지고 이게 아침이든 아니면 뭐 점심이든 한 번씩 제가 웃을 수 있는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지으면서 셀카 찍어봤습니다. 이 웃으면 복이 올까 실험의 결과 한번 여러분께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어쨌든 연속으로 하루에 한 번 이상 나 자신의 웃는 표정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한테 큰 의미가 있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그냥 주변 상황이나 사람들의 영향을 받지 않고 웃으려고 하는 시도가 저한테는 약간 뭐라고 그러죠? 일종의 짧은 명상 같다고도 느꼈어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아니 내 주변이 어떻게 돌아가든 한번 나 혼자 한번 웃음을 지어보자. 매일매일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짧은 명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좋았고, 세 번째는 웃음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많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특히 웃음이 안 나오는 상황에서 그냥 미소라도 지어볼까? 라는 그냥 생각하고 시도 자체가 남이나 그 주변 상황보다는 나의 마음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뭔가 이렇게 트리거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들었습니다. 웃는다고 반드시 기분이 좋아지거나 상황이 개선되지는 않겠지만 나를 위해서 얻는 것이 더 많은 생각이 들었고, 매일매일 행복하게 웃으면서 지낼 수는 없잖아요. 근데 하루에 한 번 정도 그냥 웃는 표정을 지면서 사진 찍는 거는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큰 부담 없이 그냥 쉽게 할 수 있는 실험이라고 생각하고 어느 정도 저한테도 도움이 되는 거라고 판단이 돼서 이건 한 달 실험이 끝나지 않고 그냥 매일매일 제가 하는 루틴에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한 10몇 년 동안 매일 아침에 몸무게를 재고 있거든요. 몸무게를 잰다는 것 자체가 저의 건강을 보장해 주진 않지만 건강을 유지하게 되는 어떤 트리거가 되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매일매일 웃음도 그런 개념에서 저희 루틴에 추가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매일매일 웃음 셀피 찍기는 앞으로 이제 저희 평생 루틴에 하나 들어가게 될 것 같고, 이유 없이 웃으면 뭘 비웃냐고 죽방 날릴 거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었는데 다행히 한 달 동안 제 웃는 모습에 죽방을 날린 사람은 없었습니다. 한 달 동안 뭐 실험하는 걸 해봐라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잘 감이 안 잡히실 수 있어갖고 제가 했던 실험에 대해서 그냥 참고 삼아 보시라고 설명해 드렸던 거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패턴이 다 저하고 틀릴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패턴에 맞춰갖고 기간,
난이도, 언제 뭘 할지 그런 거 같은 경우는 편하게 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항상 뭔가 더 잘해야 된다는 강박관념이 좀 있잖아요. 그리고 성공해야 된다, 더 잘해야 된다, 어떤 목표를 달성해야 된다. 너무 목표 지향적이 되다 보니까 오히려 그게 너무 큰 부담으로 다가가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역효과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뚜렷한 목표를 가지는 것 굉장히 중요하지만 방향만 맞는다고 생각하면 특별한 목표를 정하지 않고라도 그냥 꾸준하게 해보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의 어떤 패턴에 맞게 이런 다양한 한 달 실험 한번 해보시는 거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제가 이 채널을 만든 이유는 세상은 기준에 따라서 너무나 다양한 정의가 있습니다. 정의의 개념 자체가 사람마다 상황마다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다 틀린 거죠. 자기가 자기 생각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자기의 생각을, 자기의 얘기를 할 수 없는 사람은 결국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끌려다니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반대하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없거든요. 자기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야기해준의 채널에서는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주체적인 사람이 되기를 바라면서 만든 채널입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누구나 자기의 이야기를 할 수 있다. 이야기해준애였습니다. 안녕. 누구나 자기의 이야기를 할 수 있다. 이야기해주네.